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요. 자, 코스피는 오늘 0.13%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32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 자, 내일 모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까지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죠. 지금 내일 모레가 선물하고 옵션이 동시 만기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루하죠? 최근에 좀 반등가 되니 지루합니다. 코스피하고 좀 맞물려서 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이런 지루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죠? 내일 모레죠? 만기일 이후에 만기일까지는 물론 지수가 뭐 조용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면 만기일 이후에 어떤 업종들이 좀 강하게 상승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3700 간다. 그 중에서 뭐 IT,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주가 실적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10개의 증권사가 하반기 증시 전망을 했는데 최고치를 지금 3700을 잡았고요. 근데 좀 테이퍼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등락이 있죠. 하지만 이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1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 조정하고 있죠. 5개월 가까이 그냥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이 이제는 곧 돌파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이 되고 기업 실적이 상향된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올해 기업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상승을 합니다. 가장 성장률이 높은 한 해가 되는 거죠, 올해.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는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주가 상승의 강도는 약해지겠지만 경기 회복과 수출 증가,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강한 상승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러면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우상향했을 때 어떤 업종이 유망하냐 보시면 IT,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에 얘네들이 실적이 좋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지만 작년부터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저점 찍고 올라올 때는 유동성 장세라 그랬죠. 유동성 장세. 유동성은 뭐냐면 그냥 돈의 힘이에요.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유동성 장세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바뀐다 그랬죠. 그 실적 장세로 바뀌는 과정에 지금 현재 과도기인 거예요. 과도기.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이 앞으로 유망하다. 그 중에서 IT,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는 수출 호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2차전지, 자동차,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은 내년까지 수출오죠. 내년. 보시면 2차전지는 2024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수출이 성장할 거다. 왜? 전기차가 이제 그냥 초기죠. 초기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성장 섹터죠. 성장주. 자동차는 내년 하반기까지 성장을 수출 호조를 예상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선박은 내년 상반기를 보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가 내년 상반기 아니라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이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그럽니다.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반면에 이 수출 상승세가 하락하는 업종 볼게요. 얘네들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안 좋죠. 보면은 컴퓨터, 석유화학, 플레이, 바이오헬스, 그 다음 가전쪽 이쪽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지금 수출이 꺾일 수 있다. 이런 업종들이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업종들이죠. 그래서 지금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 품목이 2차전지로 가장 높죠. 2024년 앞으로 3년간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같이 가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그 다음 선박.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업종은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옵션 만기 이후에 저는 이런 업종들이 저는 강하게 상승할 거로 보고, 왜? 그동안 가격 조정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섹터가 이 섹터라고 보는 겁니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출 호조세가 꺾일 업종은 뭐 컴퓨터,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가전이나 있죠. 이런 쪽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쪽은. 그리고 세 번째로, 반도체 구매 업계에서 큰손이라는 거 있죠. 이게 플렉스라는 업체입니다. 이따 설명해. 플렉스는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최소 1년 더 간다. 1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간다는 겁니다. 최소. 이게 최소잖아요. 그럼 최대로 하면은 내후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IT 쪽이나 자동차 쪽이 좀 타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원래 고급 세단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 반도체 부족 탓에 출시를 취소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지금 주문하잖아요. 그럼 4달 이상 걸린대요. 받으려면 4달 이상. 생각나죠? 지금 주문해요. 이게 보면은 주문하면 고객하고 인도까지 시간인데, 2018년도 이때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죠. 그러면서 이때도 오래 걸렸어요. 3개월 이상 걸렸네요. 지금은 어때요? 거의 4개월 이상, 16주니까 4개월 이상 걸려야 반도체를 받을 수 있대요. 엄청 심각한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3위의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가 이게 플렉스라고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플렉스에서 지금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 후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2023년 앞으로 2년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세계 1위 업체 테슬라가 고급 세단의 모델 S 상위 버전인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를 출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동차용의 비메모리 자동차용 반도체죠. 이 칩에 문제가 있다.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이 칩이 부족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 반도체 부족에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과잉 주문을 하고 있다.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재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을 없으니까 가격을 높여서 사재가 가져가겠죠. 그럼 이런 반도체 가격 업체들은 엄청나게 호재겠죠. 실적이 급증하는 겁니다. 예, 가격을 높여서 사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의 델과 HP, 스위스의 로지텍, 여기는 PC 쪽이죠. PC라든가 서버. 이쪽도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문하면 반도체를 인도받기까지 회장 지금 17주. 이게 4개월 이상 걸린다. 이런 현상이 최소 내년 상반기. 최대는 또 내후년까지 할 수도 있다.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가 내재화 우려는 기울라고 그랬죠. 보면 올해 3월달에 폭스바겐이 먼저 신호탄을 쐈죠. 배터리 내재화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배터리 가격들이 지금 많이 조정했죠. 근데 이런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그렇고 내재화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 배터리 수급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쇼티지 들어간다. 그럼 앞으로 2년 후에 왜? 그때부터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지금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쇼티지에 들어간다. 최근에 배터리 업황의 이익 전망치가 속도가 좀 줄어들거나 해서 지금 주가들도 좀 조정을 하고 했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은 꺾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쪽이 좋은데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처럼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소재 양극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극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리막이 있죠. 그 다음에 첨가제도 있을 것이고 동박도 있을 거예요. 이런 소재 쪽이 저는 좀 더 유망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중국, 유럽, 미국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지 생산 세계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에. 지금 현지 생산을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세 개 지역이 지금 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배터리 시장이 세계 지역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위죠. 1위. 세계 자동차 시장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쪽도 당연히 성장성이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K배터리는 내년이면 현지 생산이 한 55%를 차지한대요. 엄청나게 투자한 거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두로 해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K배터리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 모멘텀 내년 양산이 시작되면서 그 수혜가 본격화된다. 근데 저는 이런 셀 업체보다는 셀보다는 여기하고 거래하는 소재 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얘네들이 좀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만기일 이후에 내일모레 만기일 이후에 강하게 상승할 업종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도 포함되어 있겠죠. 부품. 세 번째는 2차전지.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업종이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 자, 지금 개장을 했죠. 나스닥은 뭐 시초가에 갭상승을 했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0.23% 상승하고 있고, S&P 500은 약보합이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갭상승을 했는데 조금 약보합이죠. 미국 증시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먼저 반도체 종목부터 볼게요. 먼저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 중에서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어때요? 신고가 내고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SML 반도체 장비죠. ASML 홀딩 얘도 신고가 내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얘도 지금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브로드컴.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얘도 보시면은 자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보면은 거의 반등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 직전이죠. 그 다음에 DRAM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도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다. 오늘 조금 효과 강세를 보였다가 좀 밀리고는 있지만 지금 바닥 찍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그 다음에 램 리서치 이것도 반도체 장비죠. 램 리서치도 오늘 얘는 잠깐 신고가를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돌파 직전이다.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다들 추세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를 한번 볼게요. 자동차. 자, 먼저 제너럴 모터스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동차 업체 신고가 되고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도 신고가 되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 테슬라. 자, 테슬라는 오늘 좀 뛰었네요. 테슬라는 보면 자, 올해 1월 25일 이때 고점을 찍고 오랫동안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닥을 계속 찍죠. 자, 거의 3중 바닥이죠. 3중 바닥. 바닥을 찍고 자, 오늘 객상승하면서 튀어오르네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도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 그 2차 전지 쪽을 잘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되느냐 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은 2차 전지이면서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보세요. 내려갔다가 좀 찍고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외국인들은 물량을 안 팔고 계속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뛰어나고 추세가 뛰어난 종목입니다. 한솔케미칼. 그리고 첨보 2차 전지에 첨가제를 만들어줬죠. 첨가제. 첨보도 보시면 최근에 이때 1월 11일 고점 찍고 오랫동안 가격 및 기간 조정을 했죠. 근데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하고 살고는 있지만 기관들이 이제 물량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보. 그리고 KG 케미칼. 자, 이거는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해서 세계 1위 업체죠. KG 케미칼. 얘도 보시면 계속해서 회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KG 케미칼. 그리고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 자, 이것도 지금 1월 초부터 가격하고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들이 수준이 올리고 있고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수준이면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2차 전지 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반도체 쪽으로 알아볼게요. 반도체. 자, 디바이스 ENG는
반도체 장비도 하지만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네, OLED 쪽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었죠. 얘가 보면 올해 1월 5일 날 고점을 찍죠. 거의 59,000원, 거의 6만원까지 찍고 지금 오랫동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가격을 조정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내리지 않고 거래도 거의 없어요. 근데 얘도 실적이 엄청납니다. 실적.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얘도 지금 가격 조정도 오랫동안 하고 많이 했고 기간 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디바이스 ENG 그리고 네페스. 네페스도 참 힘들겠죠. 예,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힘들게 했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때 올해 3월달에 바닥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때죠. 5월달에도 바닥을 찍고 지금은 거래도 없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페스가 올해 1분기 실적이 최악이었거든요. 보시면 자, 1분기 실적이요. 영업이익이 1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이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가동을 못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억이에요. 순이익은 적자였죠. 근데 이제 2분기 때부터 보셔야 돼요. 1억이 자 60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작년 3월달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3분기 보세요. 3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치 130억입니다. 사상 최대요. 그죠? 그리고 4분기도 보세요. 180억. 이게 영업이익 성장 속도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죠? 흔히 주가도 이제 지금 바닥이지만 다시 더는 비상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부품이죠. 자, 이것도 보시면 추세가 상당히 좋고 실적도 엄청 좋습니다. 기관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샀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해성DS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해성DS 이 종목도 보시면 오랫동안 가격 조정하고 얘도 가격 조정하고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좀 튀어오르죠. 얘도 지금 자동차하고 연관되어 있죠. 차량용 반도체 부분. 얘도 보시면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죠. 빨간색 볼게요. 기관도 막 사고 있습니다. 양매수하면서 막 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좋고 그 다음에 반도체 마지막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APTC 반도체 장비 자, 이거는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지금 자, 4월 20일 날 고점 찍고 한 1개월 반 정도 좀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가격 정도 얼마 안 했어요. 고점 대비 1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가격도 기간 조정도 이게 1개월 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121선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하고 비슷할 것 같죠. 이때 모습.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강하게 나갈 수 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사고 있다. 실적이 워낙에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관심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자동차 업종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 SL. 자동차 부품이죠. 보세요. 자동차 부품이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미리 튀어나가는 겁니다. 신고가 되고 가고 있죠. 얘네들은 이제 지금 따라잡지 말고 조정해서 21선 근처까지 오면은 그때 한번 담아봐야 되겠죠. SL. 그 다음에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입니다. 보세요. 자동차 부품 지금 막 튀어갑니다. 이런 애들은 뭐 바로 튀어갈 때 잡지 말고 조정할 때 11선이라든가 21선까지 조정이 내려올 때 사야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기관들이 엄청 땡기고 있죠. 성화이텍. 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또 신고가를 내버렸죠. 자, 이런 종목들은 11선이나 21선 요 정도 부근에 오면은
절대 한번 참으셔야 됩니다. 급등할 때 닫지 말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 자, 이것도 지금 바닥 찍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 사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운전못들. 그 다음에 만도죠. 지금 바닥 찍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자, 이거는 뭐 자동차는 아니지만 자동차 계열사도 현대차 계열사, 현대오토에버. 얘도 지금 강하게 지금 그렇죠. 또 많이 쉬었습니다. 1월 달에 고점 찍고 계획 조정하고 기간 조정 오랫동안 했죠. 이제 튀어오르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바닥 찍고 지금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을 종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만기 이후에 이 세 개의 업종이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세 개의 업종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왜죠? 그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하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라든가 급등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급등하는 거. 이런 거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계좌 박살 납니다. 해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이런 거 하면은 잘 들어가면 돈 엄청 벌죠. 근데 여기에서 수익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 실적주로 같아요. 좀 지루하더라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하지 마시고요. 이런 실적 좋은 종목들 담아가지고 자, 추세가 꺾일 때까지 한번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좌는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만기일 이후에 강하게 상승할 업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